베스트가 되지 말고 유니크하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온갖 교육서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은 유대인 교육에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에 굉장히 끈끈합니다. 재물을 쌓지 말고 주변에 항상 나눠주라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75억 중 고작 유대인 인구는 0.2%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재무, 금융, IT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의 25%, 미국 명문대 교수의 40%가 유대인일 만큼 교육과 삶의 자세에 있어서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능력껏 벌어서 나누어 쓴다라는 키워드에 있는데요. 13세가 되면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 아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나 위주가 아닌 우리 위주로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정의와 평등이 핵심 가치이며 각자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에게서 받은 주요한 탤런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베스트가 되지 말고 유니크하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연령별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영아기입니다. 0세부터 약 3세까지인데요. 이때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사랑과 믿음, 그리고 배움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착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이때는 일생을 좌우하는 자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아이랑 이제 목욕할 때도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아이와 스킨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아이로 성장해 가기를 계속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3세에 글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글자 배우기들을 3세부터 하고 알파벳 카드 놀이로 좀 즐겁게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부터는 모든 규칙을 사실 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아이가 반드시 같이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유아기 4세부터 6세의 교육인데요. 유아기는 그 자존감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확립이 되는 그런 주요한 시기인데요. 아이에게는 그 특별하게 너한테는 탤런트가 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난의 시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지혜를 가지고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괜찮게 너가 한 일들은 잘 해나갈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해요. 유치원 입학 후에 아이에게 이제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요. 친구를 사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의 장점만을 말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험담을 집에 와서 한다거나 친구의 얘기를 이제 좀 안 좋게 하는 것들을 가정교육에서 자제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정신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남에게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방법들을 서서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사실 자녀의 본보기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 역시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뭐 질문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질문과 토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기도 한데요. 따뜻함과 엄격함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형제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밥상머리 교육은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어우러져서 아이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무엇보다 밥 먹기 전에 엄마에 대한 칭찬을 하나씩 하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혼내지 않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백연머리 교육인데요. 이 백연머리 교육은 아빠가 주로 합니다. 아빠가 항상 같이 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사실 권위를 세워주면서 또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에서는 독서 교육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실에 TV를 두지 않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안식일로 책을 온 가족이 함께 읽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 읽는 책의 양이요, 연평균
64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SAT 점수를 보면 평균보다 20%가량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의 교육인데요. 사실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신으로부터 받은 그 자녀라는 선물을 온전히 교육시키고 다시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 때 교육이 끝이자 가장 중요하게 핵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이제 부모가 낙관적인 모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 동시에 역경 교육을 같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과 격려 위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 아이 중심이 아닌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고 교육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들은 두 학교에 다닐 만큼 학구열이 대단한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다라는 인식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이런 정신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더불어 사는 능력과 배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요. 자연 친화와 함께 어울리도록 강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하면 이 얘기가 꼭 나오는데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이 경제교육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쌓지 말고 주변에 항상 나눠주라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 온갖 교육사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은 유대인 교육에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유대인 교육을 접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아이가 진짜 훌륭하게 자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녀의 독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13세 성년식을 끝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합니다. 성인식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와서 축하해주면서 상당한 돈을 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아이가 경제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가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사실 가정이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배움을 다 배워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독서와 대화, 그리고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에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실은 이제 우위가 있잖아요. 근데 경쟁하지 않고 유니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희생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초등학교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온전히 자녀를 이제 교육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13년 동안 나의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우리랑 다른 가장 큰 한 포인트가 아빠가 교육에 굉장히 많이 인발브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밤에 잘 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 유대인 교육을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아이가 사실 13세 이상이 되고 보니까 이때 온전한 독립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후부터는 성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나가는 것들을 믿어주고 이제 바라봐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 교육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서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화두가 그 질문과 토론, 독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미 유대인 교육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죠. 연간 64권의 책을 평균으로 읽는다고 해요. 빌 게이츠가 연 50권의 독서를 하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독서를 하는 독서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 전체 인구가 그렇게 독서를 하니 뛰어나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